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고 수사 검사들도 줄줄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라며 진상규명의 초점은 외압에 맞춰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편으로는 패소에도 대비한 플랜 B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안팎, 낮 최고 기온도 10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장들은 서로 의견을 반박하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이번 결정으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참고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면서 통상의 주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의를 표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수사검사들도 줄줄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 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공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 법리만을 토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포기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요구한 추징액 7,886억 원 중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473억여 원만 추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결정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 추징 상한선이 473억 원으로 막히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해 조직적 항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구형의 절반만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팀의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넘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한 걸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수사팀을 겨냥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각각 징역 8년에 처해지는 등 모두 검찰 구형량의 절반 넘게 선고됐다는 겁니다. 다만 추징금은 473억 원으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 소리나 했습니까?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JTBC 연지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더라도 외압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만 인정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검찰 수뇌부가 허가하지 않은 데는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입니까?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국정조사 등을 비롯해 긴급 현안 질의도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의 초점을 외압에 맞춰야 한다면서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이라고 한 민주당 입장과 결을 달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라고 하는 궤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100여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일대 연봉의 2배가 넘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앞다퉈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했습니다. 예금 주는 윤석열이네요. 맞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감 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2.5배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총 180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한도가 채워지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 다시 영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도 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 표준액마저 설정이 안 돼 있어 국세청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2달 동안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팩입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은 졸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 6일 백악관에서 비만약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동안 트럼프는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눈을 끔뻑거리더니 또 잠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어떻게든 잠에서 깨어보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거의 20분 동안 트럼프가 눈을 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행사가 제약회사 임원이 쓰러지는 사고로 갑자기 중단됐는데 약 1시간 뒤쯤 행사가 재개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졸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일했던 니라 텐드는
바이든이 졸고 있었다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난리가 났을 거라고 했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졸린 트럼프가 돌아왔다며 조롱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건 이제껏 트럼프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조는 모습을 부각해 고령의 나이를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79세,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정판에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정판 스타벅스 컵을 사기 위한 난투까지 벌어졌습니다. 매장의 문조차 열지 않은 새벽,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컵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6일 스타벅스가 내놓은 곰 모양의 이 유리컵을 구매하기 위한 겁니다. 29.95달러, 약 44,000원 정도였던 가격은 이베이 등에서 약 320달러, 46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 팔리고 있는데요. Move over Stanley Cup. There's a new beverage holder sweeping the nation. And here it is. And they sold out, yes, very fast. We were able to borrow this one. I have to give this back. 스타벅스는 컵을 두고 다툼까지 벌어지자 많은 고객들이 상품을 기대해 주셨는데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입장까지 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미시의 라면 축제가 35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면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올린 홍보 영상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구미시가 라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의 노래 라면과 구공판을 패러디한 건데요. 영상에선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을 했는데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 검은 칠을 한 게 블랙페이스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블랙페이스 19세기 미국 배우들이 흑인을 묘사하기 위해 검은 칠을 한 건데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후 금기로 여겨지게 된 인종차별적인 행동입니다. 둘리의 마이콜, 곱슬머리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다고 표현되는 한국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백인이었으면 얼굴에 흰색 칠을 했겠느냐,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잇따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 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을 살렸다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패소했을 때의 플랜 B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적법성에 대한 심리 절차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는 낙관론이 우세했습니다. And we remain optimistic that the Supreme Court is going to do the right thing. 이번 재판의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수 6, 진보 3 구도의 대법관 구성을 고려할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될 거라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낙관적인 기류 속에서 대법원 심리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한 입장에도 다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 연말까지 최종 판결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e just signed the biggest trade deal ever made with Europe, $950 billion. We were able to do it because of tariffs.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국민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관세 효과를 강조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른바 플랜 B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점 지역들은 사라질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 확충을 추진하고 베트남 마을을 만드는 등
해결책도 찾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진도항입니다. 제주도와 가까워 인근 주민과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매년 25만 명이 오갑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곳을 거쳐 제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포 KTX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두세 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의 발길은 더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우리 경제가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상가 건물들이.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KTX역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진도 구민들은 곧 있을 정부의 철도망 계획 발표를 앞두고 고속철도 연장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도구는 KTX역이 들어오면 제주와 전남 경제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카페리가 들어오면 물류가 아주 급증하리라고 봐요. 목포역을 살리면서 솔라시도를 거쳐서 진도로 바로 오면은 국가 예산도 절감되고 거리도 직선 코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분주합니다. 경북 봉화구는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가 있는 특성을 살려 K 베트남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시설과 국제학교 등을 갖춰 한국 속 베트남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강원 태백시는 문을 닫은 장성광 업소 부지에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일명 롤드컵에서 페이커의 T1이 또다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최초로 3핏 3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주장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역대 최다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페이커가 소속된 T1이 KT 롤스터를 3대2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상 최초 3연속 우승입니다. 이번 승리로 T1의 주장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통산 6회 우승이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치열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누구를 위해서 우승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갈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갈 길에 우승이 좀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롤은 5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 진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며 대결합니다. T1은 1세트 초반 KT에 연달아 실점하며 불안하게 시작해 3세트까지 1대2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페이커의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구마유시 이민영 선수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후반부부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페이커는 길목을 막는 기술인 결정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통상 e스포츠 선수들은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해 10대 후반을 지나 25세 정도면 은퇴합니다. 하지만 e스포츠계 메시인 29세 페이커는 10년 넘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페이커는 본인이 살아있는 전설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편 결승전 MVP로는 T1의 미래를 평가받는 구마유시가 선정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도에서 11도 안팎,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대구와 광주가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